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를 보시면요. 0.02%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각각 0.31%, 0.62%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 데에는 기업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잘란도가 18.9%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성장 복귀를 선언했고 1억 유로의 자사주 매입까지 밝혔기 때문인데요. 외에도 자라의 모기업인 인디텍스, 그리고 독일의 전력회사 이온, 영국의 건설회사 발포어비티가 호실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낮은 3%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뚜렷한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독일 닥스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CB와 미국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네, 현재 시세는 79.7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80달러 선을 코앞에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큰 폭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 흐름이 나온 데에는 일단 러시아 쪽에서 원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피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제 원유 공급 쪽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보안국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밤사이 러시아 라잔, 크스트보, 키리시에 있는 러시아 정유소 3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원유 재고가 7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에너지 분석가들이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 원유 초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이렇게 뚜렷한 상승 흐름이 오랜만에 나왔고요.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현재 21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의 하락분을 다시금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 역시 상승한 이유는 달러의 약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보완 관계에 있는 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부터 금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현 연구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엔비디아, AMD, 인텔 등 대형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주가 하락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 러셀 2000이 0.3% 각각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19%, 나스닥은 0.5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원유 공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하루였는데요.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밤사이 러시아의 라잔, 크스토보, 그리고 키리시에 있는 정유소 3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국제 유가의 상승을 부추겼던 가운데 미국 석유협회인 API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한 주 전 대비 550만 배럴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 추가 하락을 저지했지만 미국 하원의 틱톡 금지안 통과와 이후에 AI 규제 관련 법안 승인 소식이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건설, 기초소재, 유틸리티, 소매, 금융, 제조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를 비롯해 헬스케어, 부동산, 운송, 임의 소비재는 하락했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92%, 달러 인덱스는 0.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리파이낸싱, 즉 차환 증가에 힘입어 지난주 미국 내 모기지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30년 기준 평균 모기지 금리는 주택가격이 76만 6,550달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6.84%를 기록했고, 이것은 전주의 7.02%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였으며, 주택가격이 76만 6,550달러 이상인 주택의 몰기지 금리는 7.04%에 기록해 이전 주에 7.2%보다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차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주 MBA의 리파이낸스 지수는 전주 대비 12% 상승했고, 특히 정부 보증 모기지의 리파이낸스 지수는 23% 급증했으며, 주택 구입 지수 역시 전주 대비 4.7%가 올랐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달 고용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서비스 업종 역시 악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가 나온 데다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 성장세도 하향 조정되면서 모기지 금리는 하락했다면서 모기지 리파이낸싱 활동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 2년간 금리가 최고점일 때 대출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차원에 나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의회가 오늘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EU 의회는 오늘 개최된 회의를 통해 AI 규제 법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승인했는데요. 2021년부터 추진된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부터 높은 위험, 중간 위험, 그리고 낮은 위험으로 위험 범주를 나누고 허용할 수 없는 기술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협상을 이끈 EU 의회의 의원인 드라고스 튜더라체는 AI 기술은 반드시 인간이 통제하고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활용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발전시키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대형 기업들의 AI 투자가 늘면서 인공지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올해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진 그리고 동영상 등 허위 이벤트를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글 측은 제미니 챗봇에 요청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미 미국과 인도에서는 변경 사항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증권사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하향 제시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와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올 들어 약 30% 가까이 하락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도 4.5% 하락해 169달러 48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는 가격이나 효과가 줄면서 판매 물량 하락 위험이 있다면서 테슬라에 대한 역풍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200에서 전일 종가 대비 29%가 낮은 125달러로 크게 낮췄는데요. 웰스파고 측은 테슬라가 올해 판매량이 정체되고 202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가격 인하로 인해 잔여 금액이 낮아지고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은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2개월 동안 핵심 시장인 중국뿐 아니라 EU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이어 상무부의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7%의 증가입니다.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상무부의 1월 기업 재고량이 발표되며 어도비 잉크를 시작으로 얼타 뷰티, 딕스 스포팅 굿스, 웨이보, KE 홀딩스, 달러 제너럴, 헬로우 그룹, 주미에스, 어버커버스,
블링크 차징, 그리고 스마트 시트가 지난 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하락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4% 오른 269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27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22개월 만에 최고치인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살짝 하락으로 전환하다가 다시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11포인트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미증시의 훈풍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0.02% 소폭의 상승에 그쳤는데요. 88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 역시 0.51%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외국인이 3,348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 지주 등 저PBR 관련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17억 원, 1,103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점점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이제 코스닥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1,272억 원, 6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금융주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저PBR 종목들이 어제장 강했는데요. 특히 금융주 쪽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배상을 하더라도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NH투자증권 6.56% 오르며 12,8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도 각각 4%, 5%대 강세를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에도 이제 대신증권, KTNG도 각각 1%대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 쪽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2026년까지 자사주 210만 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기업가치 재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라 전력기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력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선이나 변압기 쪽이 강했습니다. 미국에서 변압기 풍기 현상의 수급 불균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월 미국의 변압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343.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였고 변압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석 달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그 강세 흐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1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 SD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주나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거기에 오는 5월에 MSCI 한국지수 편입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LS일렉트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LS일렉트릭은 변압기 매출로 4분기 영업이익이 분기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5%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85,300원이었습니다. 외에도 가운전선, 일진전기는 각각 4%대, 대한전선은 3%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또 어제 AI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는 크게 하락했고 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규제법이 통과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 섹터는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K미용 의료기기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확대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R은 13.89% 오르며 28만 7천 원을 기록했고요. 또 비올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니들 RF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니들 RF 관련해서 이제 기술 특허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내 업체가 원천 기술을 인정을 받았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 소송 시 로열티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올은 어제장 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 중 하나인데요. 추가적으로 진출 소식이 더 나왔습니다. 일단 슈링크 유니버스가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볼리머가 상반기에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6년까지 미국과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외에도 제이시스 메디칼의 4.73%, 윈텍은 2.85% 상승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